네, 4월로 접어들었습니다. 4월 1일. 이제 2분기의 시작점이기도 한데, 과연 암호화폐 시장 어떤 흐름을 펼치게 될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런 상황들이 초반부터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여전히 관세 리스크를 소화하면서 압박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지점은 83,000달러 돌파를 일시적으로 해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 조금 걱정되는 건 여전히 84,000달러 저항을 확인해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주에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캘린더 일정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차하면 8만 달러 밑으로 빠지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34를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황이 상당한데 지금 62%를 뚫고 올라서면서 확연한 이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4월 2일에 상호관세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4월 3일 새벽 4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모든 교역 상대국에 예외 없이 이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기본 방침을 밝혔고,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코스틴 같은 경우에는 S&P 500의 연말 목표 가격을 6,200에서 5,700으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이건 이익 성장률과 밸류에이션에 대한 하향 조정을 반영한 것이다. 더 높은 불확실성과 더 높은 경기 침체 위험을 반영한 것이다. 이 불확실성이 지금 문제인데, 과연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 이 불확실성 해소로 시장이 받아들이게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이 관세 리스크 압박으로 소화를 하게 될지 여러모로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인크립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설문을 인용을 하면서 무역 갈등 상황에서 기관들의 선택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금이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의 58%는 금을 선택을 했고, 9%는 미국 30년 국채, 3%는 비트코인.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미국 재정 적자는 역대급 상황이고, 시장의 신뢰도가 악화하는 이런 복합적인 요인에서 결국에는 금이었다,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30년 국채 비중이 9%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도 상당히 눈에 띄는 것 같고, 비트코인이 여전히 3%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갈 길이 멀구나 라는 점도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준비 통화인 달러의 위상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자산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의 공급량 제한, 이 탈중앙화의 특징, 이런 것 등은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의 대안으로 주목받았지만, 단기 가격 변동성과 시장의 성숙도 부족, 이런 것들은 여전히 기관들의 우려사항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문제겠죠. 이놈의 단기 가격 변동성은 사실 ETF 이슈도 있고, 기관들의 진입이 가속화되면 될수록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전처럼 무지성 펌핑이 나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가격은 이 변동성 자체가 완화되는 그런 시기를 향해서 나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 약세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4,000달러 돌파 테스트를 하고는 있지만 당분간은 약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로만의 멘트를 가져왔는데, 비트코인 4시간 차트 RSI를 보면 과매수 구간인 50을 지금 리테스트하고 있다. 조금 더 시간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10X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8만 달러 밑으로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 근원 PCE 지표가 인플레이션 상승을 시사하고, 트럼프가 쏘아올린 관세 전쟁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졌다. 여기에 주식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가 암호화폐 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발표될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 이번 주에 ISM뿐만 아니고 실업률도 있고 줄줄이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8만 달러 밑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악의 상황에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헤지펀드 이 레커 캐피탈의 창업자 퀸 탐슨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 10만 9천 달러 대비 대략 50% 정도 빠진 수준이다. 하락세가 빠르게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현재 시장은 대규모 청산과 폭락 등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그래서 하락세는 사람들에게 매우 고통스럽고 충격적인 일이 될 것이다. 투자자들은 지금이 바닥일 거라는 기대감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정부 효율성 부서, 도치의 인력 감축, 관세, 연준의 제한적인 대응, 새로운 이민 정책 등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앞으로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다. 주식, 비트코인 등이 이런 역풍에 직면해 있는데 올해 암호화폐 산업이 좋은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멘트 하고 나서는 보통은 이러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이 긍정적인 부분을 붙이기 마련인데 헤지펀드라서 그런가? 굉장히 약간 침울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매도로 수익을 벌겠다라는 나름의 전략이 담긴 그런 멘트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빠지려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ETF 이슈도 있고 무엇보다 트럼프 일가가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지성으로 50% 급락 상황은 우리가 좀 본 지가 좀 됐기 때문에 한 30-40% 정도에서 최대치를 봤을 때 정리하고 이제 사이클 패턴에 대한 부분에 좀 방점이 찍히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상황 자체가 어수선한 건 또 분명한 팩트이고 트럼프의 입이 지금 이번 사이클에서는 블랙스완 이벤트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떤 거래소 붕괴 이런 게 아니고 트럼프 입에서 무슨 멘트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지금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굉장히 좀 더 까다롭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글래스노드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의 주기적 매집 활동이 매도 압력 흡수에 기여하고 있다. 2023년에서 2025년 사이클에서 장기 보유자들은 두 차례에 걸쳐 200만 BTC 이상을 매도하고 매도 이후에 강력한 재매집을 강행했다. 이러한 주기적 매수 매도 균형이 가격 움직임을 안정시키고 있을 수 있다. 특히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비트코인을 보유한 잠재적 장기 보유자들이 소유한 비트코인 물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물량 중 상당수는 비트코인 전고점 근처에서 매집이 됐고 그럼에도 손절이 적다라는 것은 항복보다는 오히려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이 지금 많을 겁니다. 문제는 단순히 고점에서 매집을 했다가 문제가 아니고 이 확신이 없을 때 확신이 없으면 이제 항복, 카피출레이션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패닉셀이 되는 거고 그런 게 아니고 확신이 있고 나름의 전략에 따른 재매집이었다라면 저 같은 경우에도 고점에서 수익화 일부 하고 다시 매집한 종목들도 있는데 그런 거 지금 마이너스로 빠져 있죠. 그런데 나름 내가 공부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한 종목들은 또 굳이 손절매를 할 이유가 또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글래스노드가 온체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랙록의 레리핑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순히 가격이 얼마까지 빠진다, 얼마까지 갈 것 같다, 반등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약간 패러다임을 바꾸는 임팩트 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자들한테 보낸 서한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는 보장은 없다. 달러는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에 밀릴 수 있다. 자본주의는 최근 수년 동안 소수에게만 이익을 가져다 줬고 이에 따라서 경제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거의 어마무시한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부유한 소수만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이 시장 접근성을 높일 것이고, 이건 경제 우려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자산 토큰화는 ETF 이후 가장 눈에 띄는 금융 혁신이다. 지금 두 가지 포인트죠. 비트코인 몰빵 플러스 자산 토큰화. 그러니까 블랙록이 비트코인에 몰빵을 한다라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에 그만큼 큰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몰빵하고 있고, 자산 토큰화, 이더리움 기반의 미국 국채 토큰화 펀드 비드를 출시한 게 지난해 3월이었습니다. 딱 1년 만에 가장 눈에 띄는 금융 혁신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의 수장이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뭐가 있다라는 건데, 그게 뭔지는 우리는 모르죠. 다만 비트코인을 지지하고 암호화폐 시장을 응원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레리 핑크의 이런 발언이 상당히 의미부여가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와중에 진짜 뭐가 있나 보다, 레리 핑크가 이런 말을 하고 그리고 직후에 전해진 소식인데 뭐가 진짜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트럼프 일가가 채굴 기업인 허트에잇과 손을 잡고 비트코인 아메리카라는 채굴 업체를 설립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허트에잇은 채굴 부문 지분의 80% 인수를 대가로 에이식 채굴기 대부분을 아메리칸 비트코인에 인도를 하고, 앞으로 아메리칸 비트코인 리더십 팀에서 에릭 트럼프를 비롯한 3명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허트에잇이 밝힌 내용인데, 앞으로 허트에잇의 비트코인 채굴은 아메리칸 비트코인 브랜드를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다. 아메리칸 비트코인은 가장 효율적인 비트코인 채굴 업체가 되는 것을 목표로 비트코인 비추간도 추진할 계획이다. 뭐가 있긴 확실히 있어요. 민간 영역에서는 이렇게 트럼프 아들들이 여기에 지금 장난 차남이 다 참여했거든요. 이 비트코인 아메리카에. 그래서 얘네들 진짜 뭐가 있긴 있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에릭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허트에잇과 함께 비트코인 또 디파이에 대한 열정을 결합해서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 성장을 주도할 것이다. 안 그래도 최근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토큰 프리세일 완판됐고, 이번에 또 경영권도 통제권도 지분 60%를 획득하면서 트럼프 일가가 손에 쥐게 됐거든요. 이런 와중에서 디파이와 관련된 알트들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통해서 매집하고 있고,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아예 채굴 기업이랑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채굴을 직접 하겠다라는 거, 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약간 지금 거시경제적인 관세 리스크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어서 위험자산 시장이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일단 트럼프 일가는 비트코인과 디파이 중심의 알트코인들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다, 이렇게는 분명히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지금 시세가 흔들리는 건 사실 이제 주가 빠진 거랑 비교를 하면 거의 똔똔 느낌이잖아요. 테슬라 반토막 난 거 보면 사실 위험자산 시장이 여러 가지 이유와 그런 배경으로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건데, 조금 더 타임프레임을 넓혀서 바라보면 더 큰 그림, 이 판때기 자체가 바뀌는, 여기 지금 블랙록과 트럼프 일가가 하는 얘기가 비트코인, 디파이 알트코인, 달러 패권, 약화 가능성, 이런 굵직한 지금 판때기가 흔들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방점에 찍고 나의 중장기 전략에 어떤 의미 있게 반영을 한다면 지금 같은 약세장 또 조정장을 우리가 견뎌야 되니까, 항상 이게 반복이 되는 거니까 견뎌내는 힘을 또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에 아메리칸 비트코인이 기자회견을 연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어떤 멘트가 나와줄지 주목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크립토 타이탄, 글로벌 통화량 M2를 비트코인이 따르는 경향이 있고 평균적으로 70일 정도 시차를 보인다. 역사가 반복된다라면 5월쯤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거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보통 이제 10주에서 12주 얘기 많이 하는데, 평균 잡아서 어림 한 70일 정도 이야기를 하면 5월쯤 뭔가 반전 포인트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빠르면 5월, 늦으면 7월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M2
흐름과 또 미국 연준의 피보팅과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이런 그림을 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멀진, 개미들이 잠들면 비트코인은 깨어난다. 반전은 원래 조용히 벌어진다. 곰 세력들은 그게 오는 걸 보지 못한다. 소리소문 없이 잘 올 거야. 설사 7만 달러 중반까지 한번 빠지더라도 그러고 나서 이중 바닥 확인하고 반전 포인트가 나와서 다시금 10만 달러를 향한 랠리를 벌이게 될 거야 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돔, 연준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인하하고 양적 완화를 시작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유동성이 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이 모든 게 암호화폐 등 위험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에는 5월에서 7월 어느 시점, 빠르면 2분기, 늦어도 3분기 초에는 이런 확연한 정책 변화가 위험자산 시장의 긍정적인 재료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캡틴 파이빅, 비트코인은 4월에 저항선 돌파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4월 말까지 새로운 올타임 하이가 레이더에 포착된다. 제발 좀 이런 상황 펼쳐지면 좋겠고, 이제 하락세기에 거의 끝부분 언저리에 지금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돌파인데 살짝 리테스트 한번 하더라도 의미 있는 반등세가 좀 들어올 수 있게끔 어떤 트럼프 입에서 좀 의미 있는 한 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4월 첫 주인데 뭐가 많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4월 1일에 ISM 제조업 지수, 2일에는 이제 트럼프 관세가 발표가 되고, 한국 시간으로 3일 새벽 4시죠.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4월 3일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고, 4월 4일에는 파월 연설과 미국 실업률이 또 발표가 됩니다. 진짜 되게 굵직굵직한 것들이어서 이번 한 주는 이 불안정성이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른 변동성 장세가 또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또 이제 우리가 바라는 그림으로 갈 건데, 이게 또 시장을 압박하는 재료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 한숨 또 쉬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관망도 괜찮은 전략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시장이 좀 밋밋하게 흘러갈 때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원래 시장이 그렇잖아요. 항상 급등만 나오는 건 당연히 아니고 급등, 급락, 조정, 횡보 여러 가지가 다 반복이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장 바라보시면서 멘탈도 잘 챙기시고 나의 전략과 계획 이런 부분들도 조금 디테일하게 다듬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월에는 목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성 함께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